자, 이제 보면 오늘 나갈 내용이 뭐냐면 이제 2차 방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니네가 무슨 생각을 좀 한번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때 우리가 물론 a가 0이 아닐 때 우리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얘가 2차 방정식이 맞거든?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이제 좀 생각을 확장시켜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얘가 그냥 단순하게 x에 관한 2차식이라서 x는 2차 방식, 그래서 x의 해를 구하는 게 문제였다라면 이제부터 우리 이 2차 방식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랑 y는 0 그래프에 교점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확장시킬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지금 너한테, 얘한테 이 2차 함수랑 이 y는 0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x축이라고 하잖아. 그지?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풀 거 아니야. 그지? 얘랑 얘랑 교점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거잖아.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탄생한 거였냐면 2차 방식이 왜 나온 거였냐면 우리가 순서는 2차 방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웠지만 실제는 원래 2차 함수가 먼저 탄생한 거야. 2차 함수를 보고 이 2차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세요라고 풀 때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뭐 2x 플러스 5가 0이다 이걸 딱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얘는 y는 x제곱 이 2차 방식의 해를 구하라는 이 x를 알파 또는 베타를 구하는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었냐면 알고 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그래프에 교점을 찾았더니 그 교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찾아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이 말과 이 말은 동의어야. 완전 똑같은 말이야.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라는 걸 오늘 배우는 게 다야. 오늘 내용에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의 생각을 확장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느낌이 이 2차 함수와 이 y는 0과의 교점을 찾고 있다는 소리지. 그럼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돼버려서 이거의 그래프는 아볼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1,4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x축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얘 y좌표가 4기 때문에 x축은 이 위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x축이 이렇게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지? 왜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x축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럼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 결국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나오면 해가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떠 있겠구나. 또는 만약에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 나온다는 소리는 해가 중복된 두근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x의 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약간의 생각의 이제 확장이라고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걸 나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자고? 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래프랑 y는 0 그래프가 직접 한번 구해볼까? 우리 한번?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3은 0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3은 0. 그럼 이거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차함수랑 이 x축과의 교점을 찾아주세요랑 똑같은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결국 이 이차함수랑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를 뭐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x-2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는 얘를 뭐 y는 인수분해 되니까 x-1에 x-3이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뭐 꼭지점의 좌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결국 x는 1 또는 3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만나는 교점이 결국 1,3과 1,0과 x축과 만나는 거니까 3,0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 2차 방정식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풀었거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었는데 우리는 얘가 찾고 있는 이 x가 우리 이거 인수분해가지고 x-1, x-3 이렇게 풀 거고, 여기서 x의 값이 1 또는 3이 나오는 거에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냥 그 해만 찾고 있었었는데 이 해에 대한 의미까지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자 이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만 받아들이면 돼 여기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뜻이 이제부터 2차 함수 그래프에 교점을 찾고 있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만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 있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이 그래프를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었냐면 항상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풀던가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풀던가, 또는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냈었다라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거의 그래프를 우리는 이제 좀 확장시켜서 얘의 판별식 D만을 가지고 이 판별식만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거지. 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두 군데서 만난다는 소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면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고, 마지막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들어가주면 이거의 그래프는 분명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좀 더 그래프의 개형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라. 이해한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이게 저기 뒤에 가서 2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 가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뭐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 잘 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는 이런 2차 방정식 또는 우리가 바로 앞단원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는 이거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치?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치? 이거의 해를 찾아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거의 해가 뭐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알파 또는 베타라는 게 결국 이 등식을 만족시키게 만들어주는 애였구나라는 것만 니네가 생각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확장시켜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이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랑 y는 mx 플러스 n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결국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구한 이 방정식을 푸는 이 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생겼고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생겼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 점의 좌표가 결국 알파 콤마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상관없습니다. m알파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가 결국 베타 콤마 n베타 플러스 n이 되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뭘까? 5x 플러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 얘가 나타내는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프랑 y는 5x 마이너스 11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달라는구나 라고 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이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테고 이거의 그래프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때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교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2차 방식 푸는 건 알고 있잖아. 어떻게 푸지? 우리가 2차 방식 풀 때는 당연히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 돼버릴 테고,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x의 값이 2 또는 6이 나온다 이런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점의 좌표와 우린 이 점의 좌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얘의 역할이 결국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6, 19가 된다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더 빨리 판단을 하면, 잘 봐. 내가 아까 전에 니네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내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결국 이거에 해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판별식 D를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서 얘가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무조건 두 군데서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니네가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말인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 x제곱 뭐 마이너스 1이 5x 플러스 2다 이렇게 니네한테 문제가 쓰여 있으면, 물론 이게 이 말이라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와 y는 5x 플러스 2 그래프인데 이 두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테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얘랑 얘랑 같이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뭘 쓰냐면, 이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 돼버리니까 판별식 D를 써주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테니까 얘가 양수가 나오니까 분명 이 그래프는 얘랑 두 군데서 만나는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는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아, 2차 함수랑 이런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판별식만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만약 판별식 D가 0이 나왔어. 이걸 풀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 나왔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거고, 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테고. 만약에 이거를 풀었는데 얘가 판별식 D가 만약 0보다 작다가 나온다는 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소리니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만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생긴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뭔가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전혀 아니라 다 중학교 3학년 때 내용과 요 앞에 나왔던 이 2차 함수의 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확장만 시키는 게 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풀어보자라는 게 오늘 내용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뒷장에 나오는 내용도 중3 내용이랑 완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벌써 배웠잖아. 왜 또 배우냐? 자, 왜 또 배우냐? 잘 봐. 예를 들어서 y는 a에 x 마이너스 뭐 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다라면 우린 이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고 이 그래프가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으로 생겼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잖아.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지. 왜냐면 얘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하지만 최소값, 이 그래프가 아무리 작아도 이 그래프보다는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의 꼭지점에 잡혀있는 P, Q일 때 이거의 최소값이 존재하면서 이거의 최소값이 Q다라는 걸 니네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거는 위로 블록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최소값은 알 수가 없지만 이 그래프는 가장 높은 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거 이 꼭지점에 잡혀 P, Q니까 이거에서는 맥시멈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내용이 이거야. 그래서 중3 때 뭐라고 배우냐면 아볼일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위볼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한다. 이거를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볼이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할 수 없고요. 위볼이니까 당연히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할 수 없어요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서 고등학교 때 뭐가 좀 추가되냐면 바로 밑에 나올 텐데 제한된 범위를 줘버린다. 근데 1푸으로 공부했지. 중3 거. 그럼 벌써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을 거야. 제한된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봐. 이런 거야.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분명히 이 함수는 지금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뭐만 존재하지? 최소값만 존재하지, 그지? 왜냐면 최대값은 우리가 알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 이렇게 딱 내가 구간을 준다.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 이렇게 내가 니네한테 제한된 구역을 딱 주잖아. 그러면 갑자기 최대값이 존재해져 버리잖아. 왜냐면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이 전체 그래프에선 당연히 최대값이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 그래프의 최대치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맥시멈은 얘가 되는 거고 미니멈은 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맥시멈이 얘, 미니멈이 얘다라고 찾아내는 게 다야. 만약에 내가 제한된 구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준다라면 얘가 맥시멈이 되는 거고 얘가 미니멈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줬을 때 그 구간을 정확하게 그래프로 그려서 판단하고 나서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만약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고 최대는 얘랑 이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이거든,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 놈이에서 당연히 맥시멈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5고 얘가 예를 들어서 0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9다 이렇게 주면 여기 거리는 4고 여기 거리는 5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더 먼 이쪽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한 거 맞지? 마찬가지야. 위로 블록 함수일 때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얘는 맥시멈만 존재하거든. 그리고 항상 그 맥시멈이 꼭지점이었거든. 그런데 제한된 구역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줘버리면 맥시멈이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 그지? 얘가 미니멈이고 얘가 맥시멈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의 범위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위볼일 때는 항상 꼭지점이 최대값이었겠지만 제한된 구역을 줘버리면 꼭지점이 최대값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지.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끝이야. 오늘 나갈 내용이 그냥 다시 중3 내용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내용이랑 좀 비슷합니다. 자, 대표 문제를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좀 파악해보면 무슨 말이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우리는 X축을 이제부터 Y는 0이라고 할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일단 아볼인 건 확실하거든? 그리고 여기 얘랑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났는데 두 점 이렇게 두 점. 그런데 그 한 점의 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y는 0과의 교점을 풀었더니 이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겠지. 이때 a값 찾아달라고 b값 찾아달라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다라는 걸 니네가 외우고 있을 테고 여기서 두 분의 합이 3이 돼버리니까 결국 a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테고 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는 여기서 2분의 b다라는 걸 알고 있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결국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다라고 풀어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말뜻만 이해하면 자, 두 번째. 자, 또 어떤 2차 함수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는 결국
얘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커야 한다고.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며, X축과. 그러니까 해가 두 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만 한대. 판별식 D, B의 제곱, M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날아가고, M제곱 날아가겠네? 그래서 결국 4가 4M이기 때문에 M의 범위는 1보다 작다. 그런데 정수 M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하니까 답은 0이다 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머릿속에 기억만 하면 어떤 문제들이 나와도 그걸 생각만 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자, 또. 자, 어떤 2차 함수랑 어떤 1차 함수가 어떤 2차 함수랑 어떤 1차 함수의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3이래. 이게 무슨 말이라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ax 플러스 b와의 교점이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x의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지. 정리해주면 얘도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고. 이때 이거의 두근이 이거랑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또 근각의 관계 쓰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두근의 합 1이 돼버릴 테고 그래서 a의 값은 뭐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b가 될 거면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인 거 보이지? 두근의 곱. 그래서 결국 b의 값은 13이다 라고 니네가 풀어줄 수 있는 문제. 이해했지?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하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전혀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뜻만 이해하면 돼. 자, 또 2차 함수랑 얘랑 접한대. 자, 2차 함수랑 얘랑 접한다는 건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저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라는 x 플러스 1이란 이 방정식이 결국 해가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겠지. 결국 x제곱 플러스 k-1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판별식 D를 풀어주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1,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1이 돼버릴 테고 얘가 0을 만들어주는 k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릴 거다. 그런데 어차피 k 값 활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근각 계쇄관계 써서 2라고 풀었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가 너한테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건지 얘가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만 하면 쉽다. 자, 또 2차 함수가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접한답니다. 그러면서 얘랑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생긴 어떤 얘랑 접했어. 그럼 얘 기울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b다라고 써놓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얘랑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래프랑 접했답니다. 결국 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해가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접했으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0이 되니까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c 이렇게 돼버릴 테니까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28인가? 12에다가 28 플러스 4b가 0이다 라고 푸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7 a의 값은 마이너스 2 평행했으니까 됐지? 자, 2차 함수에서 이거의 최소값과 자, 제한된 구역을 없는 상태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같다는 거. 이거 아볼이니까 당연히 최소값 존재한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고 이거는 위볼이니까 당연히 최대값 존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랑 같다랍니다. 얘랑. 그럼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2분의 1의 완전 제곱꼴로 바뀌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k. 중3 내용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한 내용이지. 자,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아이고. 마이너스 4를 안 했지? 이렇게 써줄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1 테고 얘 나가면서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2,k-2가 되니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바로 미니멈은 k-2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맥시멈 또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돼버리겠네. 그래서 이 맥시멈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k-2와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4k는 1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자,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야.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만 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만. 이차함수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합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당연히 그릴 수 있어. fx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얘는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다라고 쓸 수 있고,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볼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1,k-3인 걸 알 텐데, 이거를 보는 게 이 그래프 중에 어디만 보라고 했냐면 0부터 3까지만 보라고 했습니다. 야, 요만큼만 보고 풀어 이런 말이야. 요만큼만. 그럼 여기 그래프의 맥시멈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 맥시멈이 4랍니다. 4. x가 3일 때 맥시멈이 나오는 거 맞지? x에 3대입 하겠습니다. x에 3대입 해버리면 얘가 2에 4, 12 플러스 k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4인데 얘가 k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최대값은 무조건 3에서 나온다는 건 확신하잖아. 이렇게. 이해했지? 그래서 얘랑 같은 게 최소값이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올 테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어디냐?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인 거 맞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일 때니까 k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니까 미니멈은 마이너스 8이다. 됐지? 제한된 구역을 주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딱 그 제한된 구역만 문제를 보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학교 시험에, 고등학교 학교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이제 요게 나중에 수학 2 뭐 미적분 가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거든. 시환해서 우리가,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 봤을 때 일단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분명히 니네가 딱 보자마자 이거 그냥 전개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안 들 거야. 뭔가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 거야. 그지? 그럼 난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문제를 치환할 거야. 그지? 치환할 거야.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내가 t로 한번 치환해 볼게. 자, 이해해야 돼 이거. 그럼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거든. 그럼 니네한테 야, 이 그래프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의 범위를 찾아내야 돼. 이 t가 뭔지를. 그걸 바로 어디서? 여기 위에서 찾고 와야 돼.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먼저 t의 범위를 찾고 와줘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t는 x-1의 제곱, 그지? 플러스 2겠지? 맞지? 플러스 1 플러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볼이거든,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2거든? 근데 x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t는 꼴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얘가 t축인 거야 지금. 얘가 t축. 근데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보고 풀어달라는 거야. 여기만 보고. 그러니까 t의 범위의 최소값은 얘가 될 테고 2가 돼버릴 테고 최대값은 당연히 요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얘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일 때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6이 나올 거라는 거지. 6. 그래서 t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문제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그래프의 최대치수를 찾는데 이때 t의 범위는 어디냐면 2부터 6까지만 보세요. 그럼 다시 기본 문제가 돼버리잖아.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y는 t-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아보리지? 꼭지점의 좌표 1,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t의 범위가 지금 2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6입니다. 여기가 미니멈, 여기가 맥시멈. 그래서 t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미니멈은 t에다 2를 대입하니까 1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맥시멈은 t에다 6을 대입했을 테니까 25에다가 5를 빼주니까 20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주세니까 답은 16.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치환 후 이제부터 자주 보게 될 말인데 특히 고2부터 진짜 많이 보게 될 텐데 치환 후 항상 뭘 해야 된다? 범위 체크를 해줘야 된다. 니네가 치환한 애에 대해서 얘 범위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치환할 때 항상 범위 체크를 같이 따라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2학년 내용부터는 계속해서 함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니네가 치환을 많이 할 거라서 치환 후 범위 체크는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 문제 보면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xy가 실수래. 이때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얘도 완전제곱꼴, 얘도 완전제곱꼴 한번 바꿔보자. 다시 말하면 x2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쟤도 완전제곱 바꿔볼게.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리고 원래 16은 이렇게 있었죠. 그럼 나 얘를 다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지.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얘도 y 플러스 3의 제곱인 거고 얘 나가면서 마이너스 2 얘 나가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6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버릴 텐데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는 당연히 얘는 실수기 때문에 반드시 0 이상이거든. 어떤 수의 제곱이라서. 얘도 실수라서 반드시 0 이상이거든.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을 해서 이게 최소값이 나오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5다라고 풀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x도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에는 최소값을 갖겠지. 실수라는 말이 왜 나와 있냐면 어떤 수의 제곱이 실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밖에 못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실수란 말이 없었으면 복소수의 범위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 자, 다음. 자, 이거의 최대체수를 또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달라. 복잡하니까 바꾸면 돼. 자, 무슨 말이냐? 자, 저 위에서 x는 어차피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안 가르쳐도 알 수 있는 거야. x는 당연히 y-4니까 대입해버리니까 y-4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네. 얘는 2y제곱 마이너스 8y에 마이너스 12y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너한테 이거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소리니까 결국 얘를 완전제곱으로 바꿔서 그래프 이거 그래프만 그리면 돼. 이거 그래프 아보린 거 확실하잖아. 꼭지점에 y좌표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아, y좌표가 아니겠지. 여기서 뭐 얘를 뭐 t라는 t축 이게 t축인 거고. 어쨌든 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야. 자, y제곱 마이너스 6y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6 결국 답은 2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최소값 마이너스 2다. 그냥 한 문자로만 정리해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중3 내용을 그냥 한번 써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활용인데, 얘들아, 중학교 활용보다 고등학교 활용이 훨씬 쉬워. 중학교 활용은 솔직히 식 세우기가 매우 까다롭지만, 고등학교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아. 이 문제 뭐 워낙 대표적인 문제인데, 잘 봐. 지금 니네한테 이거의 둘레를 물어봤거든? 그럼 나 이 점의 좌표를 한번 따볼까? 나 얘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꼭지점이 0,3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이니까 여기 점에 x좌표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아니겠습니까? 그럼 니네한테 이거의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둘레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둘레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왜?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가 이거의 둘레일 테니까. 이거의 최대값 찾아달라. 자, 마이너스 2에 t제곱 마이너스 2t.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 될 테고, 이거의 그래프의 경우는 당연히 위볼일 테고, 결국 꼭지점의 좌표는 1,8이 되기 때문에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바로 8이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 뭐 이게 최대일 때 C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면 당연히 T가 1일 때겠지. T가 1일 때. 이게 최대값 나오려면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T가 1일 때니까 이 점의 좌표는 1, 1 집어넣으니까 2다 이렇게 뭐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 다 됐지?